여러분, 오늘은 북한의 핵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과연 북이 그 핵을 지금 장거리 유도탄 다 만들고 ICBM 완성하고 핵탄두도 거의 100여 개 가지고 있고 해서 지금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을 갖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북이 미국에 대해서 핵 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저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북한이 만일에 단 한 방의 핵이라도 미국 본토를 향해서 쏘았다고 할 경우 성공했다고 합시다. 50개 주로 되어 있고 북한의 몇십 배 되는 그 큰 나라의 일부분에 핵 하나 떨어뜨려 가지고 미국이 일시적으로 불안하게 되고 치면도 떨어지고 하기는 하겠지만 미국이 북한한테 항복할 일도 없고 북한이 그 핵을 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근데 그런 걸 알면서도 김정은이가 미국에 핵을 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국회에서 총리나 우리나라에서 또 이 장관에게 질문할 때 국회의원이 그런 걸 한번 물어봐서 총리나 장관 의견이 어떤가 좀 들어봤으면 좋겠던데 그 물어보는 국회의원도 없더라고요. 과연 북한이 미국에 핵을 쏠 수 있을까? 아니겠죠. 그러면 북한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핵을 만들고 지금 경제적인 제재를 받고 국민들이 저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도 악착같이 핵을 가지고 있을까요? 뭐 힘을 저축하기 위해서 그런지도 모르죠. 하기야 지금 북한이 핵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트럼프나 누가 이렇게 북한에 관심을 가졌겠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금은 그만뒀지만 지난 4년 동안 북한 비핵화는 자신 있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결국은 어떻게 이상하게 끝내는데 트럼프가 끝낼 즈음에서는 북한은 완전히 핵 보유국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이 그 핵을 미국에다도 안 쓸 거고 그렇다고 일본에다 핵 쓸 일이 있겠어요? 또 일본에다 핵 써가지고 북한이 일본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전쟁이라는 것은 양쪽 나라의 전력 차이가 4배 이상 됐을 때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야 전쟁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최근 김정은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장거리 핵 문제는 다 됐으니까 전술 핵 500 내지 600km 정도 날아갈 수 있는 핵을 이제 완전히 개발하도록 하고 그걸 완수하도록 하자. 금년에는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건 뭐냐? 500km, 600km면 결국은 대한민국을 향하는 거지. 그 5, 600 되는 km 되는 그 핵을 가지고 어디에다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근데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보면은 6.25 때 북한이 우리 남한을 침범한 적이 있죠. 그때는 이북이 탱크니 뭐 이런 모든 준비를 다 해가지고 남한을 공격하려고 해서 날짜를 잡아서 6월 25일 날 새벽에 남침을 했습니다. 남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었고 특별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큰 소리만 쳤습니다. 그때 당시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국회의원들이 질문할 때 지금 이북에서 남침할 징후가 보이는데 장관께서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아이 밀고 내려라 하세요. 우리의 국방력은 지금 이북이 만일 38선을 밀고 넘어오면은 대치기로 올려가서 평양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은 신의주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지금 다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 의원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6.25가 발발하고 남침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서울 뺏겼어요. 전력의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때는 우리는 탱크도 제대로 있지도 않고 하여튼 그 군사들의 사기나 조직
또 숫자 모든 면에서 또 그 전쟁 무기, 탱크 이런 모든 면에서 완전 열세였거든요. 아마 4대1도 더 열세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38선 뚫리고 나서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서울 점령당하고 대통령 강요들 다 도망가서 저 부산까지 도망가고 마지막에는 부산 대구에 남겨놓고 온 국토가 빨갱이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미국 도움이나 유엔의 도움으로 16개국이 참전해서 다시 밀고 올라가서 오르락 내리락 3년 하다가 결국 휴전선이라는 걸 거쳐놓고 전쟁이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북하고 남한의 전력을 비교해 보면은 핵을 볼 때 우리는 단 하나도 없고 또 과거에 대통령들께서 비핵화를 선언해서 핵을 가질 의지가 없다고 그래서 완전히 비핵화가 됐습니다. 그나마나 원자력도 지금 안 하려고 하는 참이니까요. 그러나 이북은 그 후에 꾸준히 핵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모든 것을 참아가면서 계속 해가지고 국제사회를 속여가면서 이제는 핵을 다 갖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장거리 핵은 다 끝났으니까 단거리 5, 600짜리 개발하자고 금년내로 하자. 김정은이 한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김정은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남북 통일은 해야 된다. 남북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남에서는 화상으로라도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참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2차 대전 말에 그것도 핵인데 원자탄 지금 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하다 도저히 그대로 계속 하고 나면 연합군이 뭐 100만 명 이상 죽어도 일본을 점령하지 못할 것 같아. 그 모든 그 연합군도 그렇고 미국에서 회의한 결과 이건 안 됐다. 핵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원자탄을 사용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때 개발 중인 원자탄을 빨리빨리 끝내가지고서 거의 실험 단계에 있는 원자탄을 싣고 일본에 가서 45년 8월 3일 날 히로시마에 터뜨렸죠. 그게 뭔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일본도 모르고 던지는 미국도 이게 얼마나 센 건지도 모르고. 그런데 뭔가 번쩍하고 터지더니 아 이게 히로시마가 그냥 완전히 재터미가 되고 갑자기 인구가 인구의 대부분 거기서 죽은 사람만 해도 거의 4만 뭐 10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상 입은 사람 이런 사람 말할 것도 없이. 그러고 나서 미국이 항복하라고 하니까 일본에서는 이게 어리벙벙한 거예요. 한 방 맞고 나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또 일부 극단적인 일본 젊은 장교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죽으면 죽었지 못한다고 하면서 장군들이 항복하자고 하는 장군을 사살하는 일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그 일본이 생각 좀 해보자고 하니까 미국에서 한 3, 4일, 4월 있다가 8월 9일 날 다시 나가사키에다가 또 한 방 터뜨렸죠. 2방을 맞고 나니까 일본은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무조건 항복했지 않습니까? 무조건이에요. 단 하나, 천황제만 유지해주라. 그래서 일본은 핵 2개로 전쟁이 완전히 끝났고 패전국이 됐습니다. 미국은 승전국이 돼서 일본을 그 다음에 군정하고 다 했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의 입장이 어떤가 생각이 되게 돼 있습니다. 만일 김정은이 어느 날 자기가 개발한 그 많은 핵 중에서 하나를 남한에 던지겠다.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연락을 해요. 내가 통일을 해야 되겠는데 무력을 쓰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만일 당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통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무력이라도 사용해서 통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그거 안 된다고 그러겠죠. 그럼 좋다. 안 되면 한번 두어보자 하고 미친 척하고 저 전주에다가 핵 하나 탁 던져보세요. 갑자기 정신 못 차리죠? 전주 하나 날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다고 그날 뭐 즉시 돌아서서 항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북에서는 항복하라고 하겠죠. 손들어라. 통일하자. 그럼 생각 좀 해보자. 생각 같은 소리 하네. 이러면서 한 3, 4일 있다 다시 이 일본의 두 번째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것처럼 우리나라 저 구미나 어디다 하나 또 던져보세요. 항복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건 다 끝난 거예요. 전쟁 옛날처럼 소총 쏘고 탱크 밀고 안 이럽니다. 비행기 날라봐야 쓸데없습니다. 핵앞에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느 날 단 며칠이면은 남한은 북한에 종속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결국은 그렇게 돼서 남북한이 합쳐져서 더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잘 살면 좋을 테지만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평화적으로 통일하고 제대로 한 독일도 저렇게 지금까지 그 통일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엉망의 나라가 되고 국제사회에서도 아마 뭐 OECD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OECD에서 뭐 쫓겨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세계에서 100위도 안 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마 아니 그렇게는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설마 그런 말 있잖아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멸망 처음에 1941년 12월 12월 7일인가? 제가 지금 근데 그때 진주만 공격해갖고 일본 건드려가지고 일본 2차전에 참전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게 다인 줄 알았죠. 우리 지금 뭐 OECD에 가입하고 그 세계에서 1위 가는 전자, 지하철 모든 것이 지금 세계에서 1위 가는 것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세계에서 1위예요. 자기 도치가 돼서 뭐가 뭔지 모르는데 북한의 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고 지금 이 순간이라도 국민들 모두가 깨어나서 북한 핵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해서 이만큼 살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핵이 터졌다 했을 경우에 그 자리에서 금방 죽는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죽지도 않고 몸의 3분의 1이 피부에 병이 생겨서 진물은 질질 흘리고 치료할 데도 없고 병원도 없고 들판에서 먹을 것 없어 죽어가는 신음하고 죽어간다는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단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고 정신을 차리게 안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요 아마 모르죠. 그렇게 되면 아마 외국으로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들 그 사람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도망갈 힘도 없잖아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하루하루를 정신 차려서 진정 강한 나라 되고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